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할부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10일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동 매출의 해수 약정 금액과 실제 회수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2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월 10일에 할부로 판매했다. 이게 단기 할부인지 장기 할부인지 이걸로 봐야 되는데 날짜가 보면은 개월수가 13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가 해당하는 부분이 맞아요. 장기 할부 판매 부분은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기 예정이니까 7월 10일자, 9월 10일자 것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회수 약정액을 볼 거냐 아니면은 실제 회수액을 볼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부가가치세 원래 이제 수익 시기 금액은 회수를 하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회수 약정액을 보는 게 과세 표준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돈 회수액은 관계없어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판매 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돈 받는 시기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15,000원, 15,000원 두 번 해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해서 3만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면세와 영세제도. 자, 1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면세제도는 역진성 완화 목적이 맞습니다. 목적은 역진성 완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국가가 있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완전 면세제도다. 아니죠. 이게 책에서는 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불완전 면세제도랑 왜냐면은 환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완전 면세제도가 아닌 불완전 면세제도, 완전 면세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불완전 면세제도. 그래서 이거는 환급이 안 되는 거죠. 또는 부분 면세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은 세액이 없지만 매입은 환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책에는 거의 다 부분 면세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옛날 책에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게 이제 4번도 똑같죠. 4번은 매입이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맞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면세 대상. 자, 군민주택의 공급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85m 제곱 이하면은요, 면세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항공기, 우등, 고속버스를 포함한 여객 운송 용역. 우등은 약간 고급 버스잖아요. 항공기는 뭐 해외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서민이 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되고요. 과세입니다. 3번 도서, 신문, 잡지, 간보, 통신 및 방송입니다. 요거는 면세가 맞습니다. 광고는 참고로 과세고요. 광고 제외이기 때문에 면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이것도 면세가 해당이 되죠. 혈액은 면세예요. 왜냐하면은 피를 이제 필요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고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상품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 수입. 요거는 1기 예정이니까 다 쪼개줘야 돼요. 이거 2,400이잖아요. 그러면은 12달 나눠버리면 얼마예요? 200만원이 돼요. 그래서 1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의미하니 부동산 임대 수입은 3개월치만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3개월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만원으로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매출 애누리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빼주면 돼요. 어차피 문제에 생긴 거고 하자가 생긴 부분이라 요거는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1기 예정이니까 1000만원에서 100만원 빼주면 되고요. 900만원에서 600만원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1500만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 대상 사유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대손세 공제 대상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채무자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이거는 대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횟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게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회사가 이제 안 좋다고 해서 매출 감소로 인해서 대손을 처리하나, 이거는 본인의 추측에 대한 거지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채무자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사망, 실종, 행불 당연하죠. 이건 대손이 되고요. 3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인터넷 보면은 5년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3년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5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나가면은 이제 더 이상 행세 못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그래서 이것도 대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뭘 뜻해요? 불공을 뜻하죠. 자, 봅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자, 제가 얘기했던 거죠. 자, 세무서 가가지고 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인데 매입세 공제해주면 안 될까요? 역으로 물어보죠. 본인 같으면 해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공.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는 공제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면세 쪽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불공 처리해야 돼요. 과세 사업에서는 공제되는데 면세 사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불공이에요.
그래서 부분면세제도가 나온 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대비 이와 유사한 관련해 매입세 불공이죠. 그래서 정답은 76번에 대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회계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다음 거래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록할 때 A에 기록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A에 기록될 금액 어딘가요? 여기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 국내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몇 번 라인에 들어가면 돼요? 1번 라인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국내 매출액 2,200만원 부가세 포함. 이거는 나누기 1.1 해주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그래서 3번 라인 넣으면 되죠. 신용카드니까. 그래서 2,000만원, 20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수증 발행 국내 매출액. 이거 간이 영수증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영수증은 이제 증빙이 없는 기타 건별로 처리하죠. 그래서 건별은 4번 라인에 넣어주시면 돼요. 550만원이니까 나누기 1.1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에 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분은 영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세금계산서 발행이 돼요. 그래서 영세 칸이고 세금계산서니까 2,0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 부분이 되겠고요. 직수출은 수출이기 때문에 증빙이 없어요. 그래서 기타를 봅니다. 그래서 6번 란에 3,000만원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A에 기록될 금액은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사업을 개시한 후 2022년 1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22년 1월 11일 10억 원을 매출하였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천천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월 5일에 사업을 개시를 하고 1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1월 11일에 10억 원을 매출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시는 이제 1월 5일인데 이제 매입을 할 때는 사실상 이제 요 사이, 그러니까 1월 5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는 주민번호를 기재를 해주면은 공제는 가능합니다. 매입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면은 1월 10일에 신청하면은 이틀 이내니까 늦어도 1월 12일에는 줘야 되지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당일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월 11일에 매출을 했고 발급했고 판매했고 이러다 보니까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판매했으니까. 그래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1번이 되고요. 그러면 2번, 3번, 4번 볼까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예전에 제가 2006년도, 7년도쯤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공으로 해가지고 매입으로 해가 조작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구속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빈번찮게 있죠. 그래서 없는 거를 넣는 경우 이런 거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인간이 있어요. 진짜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있어요. 진짜로. 근데 책임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내가 세금 납부하겠다는 문제가 없는데 남의 명의로 사업해놓고 세금은 다른 사람에게 나몰라라 한다? 이거는 100% 가산세 대상입니다. 알지? 가산세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그거 될 수도 있어요. 조사 나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은 뭐 끌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영세율로 공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영세율 가표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 가산세 대상이죠. 영세율 과세 표준 불성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 4번은 가산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가산세 부과는 없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안 돼 있으면은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세금계산서 교부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죠?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 안 하면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사실 1번과 2번은 요새는 이직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자로 발행을 하면은 전송이 안 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부실기재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 불공제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제가 1번에 얘기했었죠. 가산세 없다고. 이거는 잘못 입력을 해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을 만약에 기재를 안 했다든지 부실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매입세 불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재가 있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맞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비사업자는 안 되는 거죠. 사업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80번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꼭 아셔야 돼요. 자, 4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상명 등 이제 명칭 등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괜찮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건 많이 틀리죠. 작성 연월일인데 공급 연월일 하면은 틀려요. 작성과 공급은 달라요. 작성은 내가 오늘 작성하는 날이고 공급은 내가 판매하는 날이기 때문에 작성 연월일을 작성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급 가액 및 세액입니다. 요게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인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몇 번이에요? 이거죠.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입니다. 이거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셔야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성명 또는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회계관리 1급은 유튜브에서 저도 딱 한 번 올렸습니다. 보니까 4개월 전에 올렸더라고요. 4개월 전이면은
대략 3월에서 4월달 정도 사이로 이제 처음 딱 하고 그 다음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딱 하고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이때까지 블로그에서만 했는데 사실 블로그 자료에서 이제 한 거를 유튜브 자료에서도 이제 올리기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 회계관리 1급할 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녹화를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한데 무엇보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해설이 100%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고요. 이게 제가 나름 한 건데 이게 2023년도 책을 이제 참고도 하면서 수업 자료를 대조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되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회계관리 1급은 직접 다 풀어보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풀어본 지도 한 두 달 됐나? 2달 넘었네. 2달 넘었는데 회계관리 2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를 또 많이 까먹고 또 그러기도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 없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해설은 작성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이제 강의가 되어서 이해를 하시고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첫 시작 3월달 거부터를 시작을 해서 1부는 3월, 6월, 9월, 12월 3, 6, 9, 12로 1부가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1월, 5월, 7월, 11월 그러니까 1, 5, 7, 11 홀수네요. 예, 홀수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가 12월 말까지 회계관리 1급을 올리는 게 목표고요. 2023년도에서 보시는 분들 또는 2023년도 이후 24년도, 25년도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한 회계관리 1급입니다.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들 재경관리사까지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이해설을 최대한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감사했습니다. 다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